나는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할까? 너 방금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 우리 이야기에 너무 집중 안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꼭 해야 하는데 벌써 내일이 마감이네. 오늘 밤새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 사람에게 무시당해서 기분 나빴던 적은요?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오늘 이야기를 3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미국에서 230만 조회수가 나온 영상에서 말해주는 최근 연구 결과와 해결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67만 명이 구독하고 있는 매드서클 주디오 박사가 알려주는 ADHD 관련 최신 정보예요. 평소 내가 ADHD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실제로는 ADHD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숨겨진 특징 9가지를 알려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관련 증상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과거에는 눈이 안 좋아서 머리가 아팠는데 원인을 알지 못해서 괜히 멀쩡한 뇌수술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한국의 뇌과학 전문가 장동선 박사님, 세브란스 천근아 교수님, 오은영 박사님, 서울대병원 김북년 교수님, 경희의료원 반건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한국 사람에게 맞는 해결 방법까지 알아가실 거예요.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성격이나 의지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두뇌의 잘못된 메커니즘 때문에 생기는 현상과 원인을 파악해보고 신경가소성 원리를 이용해서 두뇌의 근본적인 해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설마 내가 ADHD? 나는 조용하고 차분한데? 조용한 ADHD의 숨겨진 신호 9가지. 첫 번째, 사소한 실수가 잦고 꼼꼼함이 부족해요. 혹시 나는 사소한 걸 신경 쓰지 않아.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챙기지.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세부적인 것들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큰 그림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내용을 다룰 때 유독 실수가 잦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카드값 내역서 같은 걸 꼼꼼히 확인하는 게 너무 힘들거나 중요한 이메일에 답장하면서 질문 몇 개를 빼먹고 보내는 경우 있으셨나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사소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으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나오는 ADHD 의심 신호입니다. 나도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공과금 납부할 때 미루다가 날짜를 넘겨서 연체료 발생. 상사가 이메일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보냈는데 한두 개 빼먹고 답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할 때 배송지 주소를 잘못 입력. 계약서나 중요한 서류를 검토할 때 핵심 조항을 놓침. 두 번째,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럼 나는 ADHD가 아니야. 나는 낚시, 게임 등을 할 때는 몇 시간 동안 초집중할 수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ADHD일 수 있다고 해요. 대부분 성인들은 살아오면서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에 맞춰 인생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 그 분야에서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흥미가 없거나 관심사가 아니라서 집중을 못한다면 ADHD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불만은 주변 사람들, 특히 배우자나 가족에게서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 내가 한 말을 하나도 기억을 못해? 맨날 남들만 신경 쓰고 왜 가족들은 무관심해? 라며 서운함을 토로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관계 문제로 상담을 시작했다가 알고 보니 원인이 진단받지 못한 ADHD인 경우가 정말 많다고 주디 호 박사님은 이야기하세요. 나에게 아래와 같은 경험이 많다면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전화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간에 유튜브나 웹툰이 눈에 들어와서 집중을 못함. 연인과 카페에서 진지한 대화를 하는데
옆 테이블 대화나 배경음악에 정신이 팔려 대화 내용을 놓침. 회사 회의에서 상사의 지시사항을 듣다가 창밖 풍경이나 동료의 옷차림에 신경이 쓰여 핵심을 놓침.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딴 생각에 빠져서 흐름을 놓쳐요. 누구나 다른 사람 말에 집중하지 못해서 되물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ADHD의 경우는 가끔씩 그런 게 아니라 거의 항상 그렇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겨서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화 중에 멍하니 허공을 본다거나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만들 때가 많죠. 분명 고개를 끄덕여서 이해한 줄 알았는데, 방금 뭐라고 했어? 라고 물어보는 상황. 바로 이런 것들이 모르고 지나갔던 ADHD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식사 시간에 부모님 말씀을 듣다가 핸드폰 알림음에 정신이 팔려서 네? 뭐라고 하셨어요? 하는 경우. 친구와 술자리에서 진지한 고민 상담을 하는데 옆 테이블의 시끄러운 대화를 듣다가 친구 말을 놓침. 아, 잠깐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비슷한 경험이 많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최신 정보를 여러분께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시나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해요. 성인 ADHD를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인데요. 마감일을 자꾸 놓쳐요. 팀장님께 계속 혼나요. 조별 과제에서 빌런으로 찍혔어요. 같은 경험들이죠. 처음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의욕적으로 뛰어들지만 하나씩 해보면서 중간에 힘들어하고 끝까지 완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는 게으르다, 의지가 부족하다고 쉽게 말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ADHD는 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 방법을 배우거나 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이런 행동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하네요. 오히려 ADHD를 가진 분들은 이런 단점을 메워서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과제를 시작은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게임이나 웹툰에 빠져서 마감 전날 밤새 급하게 마무리. 이직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계속 수정만 하고 제출은 못함. 방 정리를 시작했는데 옛날 사진첩을 발견해서 추억에 빠져 있다가 정리는 반도 못하고 끝냄. 다섯 번째, 정리정돈을 잘 못해요. 정리정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개인적인 일부터 사회생활, 직장이나 학교생활까지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정리를 잘 못하는 생활이 하루 이틀 지나면 결국 일 처리도 어려워지고 자꾸 미루게 되고 결국 복잡한 환경으로 인해 좌절감과 실망감이 커집니다. 결국 난 역시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죠. 계속 자존감까지 낮아지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ADHD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상과 방에 중요한 서류와 잡동사니가 뒤섞여 있어서 필요할 때 찾을 수 없음. 컴퓨터 바탕화면이 어지럽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메일 수신함에 수천 개의 읽지 않은 파일. 구글 캘린더, 네이버 캘린더, 종이 다이어리를 동시에 쓰다가 어디에 뭘 적었는지 헷갈림. 여섯 번째,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한 일을 피하고 극도로 미룹니다. 지루하고 머리 아픈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대부분 싫어하고 힘들어하죠. 하지만 ADHD의 경우는 단순히 싫어하는 걸 넘어서 그 일을 피하다가 결국 문제가 생길 정도에 이른다고 해요. 예를 들어 공과금 내는 거, 빌린 돈 갚아주는 거. 이런 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싫어서 몇 달씩 미루다가 결국 연체료 폭탄을 맞거나 지인에게 손절을 당하기도 하죠. 이렇게 책임져야 할 일을 계속 피하다 보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멸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험이 나에게도 있나요? 세무신고를 몇 년째 미루다가 가산세까지 물게 됨.
건강검진을 계속 미루다가 병을 키운 경험, 복잡한 보험 청구를 피하다가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 일곱 번째, 중요한 활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려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숨겨진 특징일 텐데요. 핸드폰, 지갑, 카드, 차키, 안경 등 외출하기 직전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 없어져서 시간을 더 소비하죠. 이는 앞서 말씀드린 정리정돈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ADHD 성향인 분들이 조금 더 건망증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열쇠나 지갑처럼 꼭 필요한 물건은 항상 현관문 앞 바구니처럼 정해진 장소에 두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가방을 다 뒤져도 교통카드가 없어서 일회용을 다시 구매. 집에서 나가려는데 핸드폰이 없어서 온 집안을 뒤짐. 결국 냉장고나 화장실에서 발견.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찾느라 10분째 가방을 뒤지고 있음. 여덟 번째, 잡생각 때문에 쉽게 산만해져요. 최근 릴스나 쇼츠 등 짧은 시간에 결말이 나는 콘텐츠로 인해서 성인들 대부분 오랜 시간 집중을 못하고 산만한 경우가 많은데요. ADHD가 다른 것은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불쑥 떠오르는 잡생각 때문에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도 저녁 뭐 먹지? 내일 회의 어떡하지? 같은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 뇌는 사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잘 못하는데요. ADHD가 있으면 이렇게 끼어드는 생각들을 잠깐 미뤄두는 걸 정말 힘들어합니다. 결국 이 딴 생각들이 원래 하려던 생각과 일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일이 늦어지고 정리정돈이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딴 생각을 계속하는 자기 자신에게 난 왜 쉬운 것도 못하지? 라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2차 공격, 자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비난이 우리를 훨씬 더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네. 경제 뉴스 확인해 볼까? 30분째 뉴스 기사 읽는 중.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 발음이 재밌네. 외국인들은 한국어 발음을 어떻게 느낄까? 유튜브에서 외국인 한국어 발음 영상 30분째 시청 중. 마지막 9번째, 일상적인 활동을 자주 잊어버려요. 나 방금 약 먹었나? 양치했던가? 이렇게 매일 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운전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험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ADHD가 있으면 건망증이 심하기 때문에 매일 하는 일인데도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ADHD 증상 완화에 명상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마인드풀리스라고 불리는 훈련인데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건망증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ADHD일 가능성이 높아요. 양치질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화장실로 가서 칫솔 확인. 집에서 나왔는데 가스 밸브 잠갔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올라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고 기억이 안 남. 오늘 9가지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분 계셨을까요? 나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디 호 박사는 ADHD가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을 단순히 의지나 노력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하기 좀 더 쉬워질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꼭 약물 치료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약이 부담스럽다면 의학적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행동치료 방법도 있다고 해요. 중요한 건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장점을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디 호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뇌는 몇 살이 되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요. 신경 가소성 원리를 이용해서 뇌 기능을 발달시키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ADHD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외 유명 대학의 논문과 연구 결과로 입증이 된 방법입니다. 꼭 따라해 보시고 행복한 인생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1번, 마음 챙김 명상. 주의력 근육과 감정 조절 능력을 강화해 줍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판단 없이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이는 ADHD의 핵심적인 어려움인 주의력 조절과 충동성, 감정 기복을 다스리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신경 가소성 원리. 명상을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주의력을 다시 호흡 같은 현재 감각으로 되돌리는 연습을 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듯 우리 뇌의 최고 경영자라 불리는 전전두 피질의 주의력 조절 회로를 단련시킵니다. 이 회로가 강화되면 충동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집중을 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연구 근거. 하버드 의과대학 사라 라자르 박사의 연구팀은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뇌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MRI 촬영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의 뇌에서 학습, 기억,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해마와 자기인식 및 공감과 관련된 뇌 영역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두체의 회백질 밀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명상이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 방향으로 뇌를 재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천 방법. 처음부터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캄, 헤드스페이스 같은 명상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2번, 두뇌와 몸을 함께 쓰는 운동. 뇌의 성장영양제 BDNF 인자 생성 촉진.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뇌 기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복싱, 태권도, 주짓수와 같은 무술 종목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무술의 특성상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신체도 격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ADHD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장동선 뇌과학자님은 강조하셨어요. 신경 가소성 원리. 운동은 ADHD 약물이 주로 타겟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수치를 즉각적으로 높여서 집중력과 각성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이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BDNF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BDNF는 기존 신경세포 뉴런을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세포와 시냅스의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 근거. 하버드 의과대학 존 레이티 교수는 그에 있어서 운동하시는 뇌에서 운동을 뇌를 위한 기적의 성장 촉진제라고 표현하며 BDNF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운동이 새로운 학습을 위한 신경세포의 토대를 만들고 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강화하며 ADHD 증상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꾸준한 운동이 아동 및 성인의 집중력, 작업기억, 충동 억제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실천 방법. 일주일에 3, 4회,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태권도나 주짓수처럼 규칙 안에서 몸과 머리를 함께 쓰는 운동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작업 기억 훈련. 작업 기억은 정보를 일시적으로 머릿속에 붙잡아 두고 사용하는 뇌의 메모장과 같은 기능입니다. 방금 들은 지시사항 기억하기, 암산하기, 글의 맥락 파악하기 등이 모두 작업 기억을 필요로 하며 이는 많은 ADHD 성향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신경 가소성 원리. 컴퓨터 게임처럼 설계된 특정 인지를 통해 작업 기억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어렵게 사용하도록 훈련하면
이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두정엽의 신경망이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특정 근육을 계속 사용하면 그 근육이 발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체육관에서 주짓수를 통한 ADHD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기술을 배우고 난 후 반대로 설명하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가소성 원리에 의해 작업 기억이 좋아집니다. 들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고 전두엽과 두정엽의 신경망이 강화되죠. 연구 근거: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토르겔 클링버그 교수는 작업 기억 훈련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의 연구팀은 작업 기억 훈련이 ADHD 아동들의 작업 기억 용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뇌 영상 연구를 통해 전두엽과 두정엽의 활동 패턴을 변화시키고 도파민 수용체 밀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특정 인지 훈련이 뇌의 기능과 구조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천 방법: 운동이나 과제를 학습한 뒤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매우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ADHD는 단순한 어지러기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우리의 뇌는 계속 변하며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 꾸준한 운동, 체계적인 인지 훈련과 같은 노력을 통해 뇌의 신경 가소성을 자극한다면 ADHD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개선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230만 조회수가 나온 주디 호 박사의 ADHD 영상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함께 한국의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시는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너는 왜 그렇게 건망증이 심해? 집중 좀 해. 얘기하고 있잖아. 왜 자꾸 일을 마무리 안 하고 미뤄? 이런 말은 게으르거나 어지력이 약해서 듣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ADHD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번, 자잘한 실수, 디테일 놓침, 업무 메일의 오타, 중요한 서류에 빼먹은 항목, 실수 좀 줄여라 는 말, 지겹게 듣지만 고쳐지지 않죠. ADHD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정보에 집중하는 게 어렵습니다. 큰 그림은 잘 보는데 작은 디테일은 뇌가 스킵해버리는 거죠. 2번, 흥미 없으면 집중 안 됨. 회의 중, 대화 중, 수업 중에 멍한 나.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라는 소리도 듣고요. 관심 있는 주제에는 몰입하지만 다른 주제엔 집중 자체가 안 됩니다. 가족, 연인과의 갈등도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 대화 중에도 딴 생각. 분명 상대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너 지금 듣고 있어? 소리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ADHD뇌는 멀티태스킹에 취약하고 대화 중에도 불쑥 다른 생각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4번, 시작만 있고 끝이 없다. 하고 싶은 건 많고 시작도 잘해요. 그런데 끝이 없습니다. 계획 세우기, 실행, 마무리. 이 사이클을 완성 못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지적을 많이 당하죠. 5번, 정리 안 됨. 주변은 늘 어수선함. 정리해도 금방 다시 엉망. 물건을 찾느라 외출 시간에 늘 전쟁. ADHD는 공간 정리뿐 아니라 생각 정리, 시간 정리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6번, 지루한 일은 완전 회피. 공과금 납부, 경비 정산, 반복되는 일정 정리해야 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몸이 안 움직입니다. 하기 싫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뇌가 그쪽으로 향하지 않죠. 7번, 자주 잃어버림. 핸드폰, 지갑, 카드, 이어폰. 뒀던 곳이 생각 안 나고 매번 찾습니다. ADHD는 기억 저장소가 작습니다. 특히 일상 루틴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잘 잊어버립니다. 8번, 생각의 휘둘림, 집중력 약화. 보고 있는 문서, 듣고 있는 강의 중 갑자기 생각나는 쇼핑, 친구 이야기, 내일 일정. 잡생각의 물결이 밀려오고 집중은 깨지면서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9번, 짜잘한 일상도 자주 잊음. 양치, 약 먹기, 스케줄 확인, 쓰레기 버리기.
매일 반복되는 일조차 자꾸 빼먹습니다. ADHD는 단순한 산만함이 아니에요. 뇌의 기능 차이죠. 원인을 잘못 파악하면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 다리가 다쳤는데 옆에서 박수쳐도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청각기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처럼요. 따라서 뇌의 신경가소성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효과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알려준 해결 방법으로는 마음챙김 명상, 운동, 작업기억 훈련으로 두뇌를 발전시켜 ADHD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ADHD인 줄 모르고 마음앓이를 하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ADHD 증상이 있는 분들 중 40% 정도가 자폐 스펙트럼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로 상반되는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힘든데요. 이 두 가지 증상에 반대되는 특징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완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게요.